방과 후 텅 빈 과학실. 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드론 잔해를 허탈하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드론의 날개 하나는 부러져 있고 전선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려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민우가 머리를 감싸주며 이렇게 말했다. 벌써 20번째야. 아무리 코드를 수정하고 날개 각도를 조절해도 1분도 못 버티고 추락해버려. 난 역시 이쪽에 소질이 없는 걸까? 수아는 바닥에 흩어진 부품들을 하나씩 주워 상자에 담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그동안의 실험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수아는 민우를 위로하려 하지만 민우의 표정은 이미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수아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민우야, 아직 대회가 일주일이나 남았어. 지금까지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다음번엔 다를 거야. 기록을 보면 조금씩 채공 시간이 늘어나고 있거든. 민우는 수아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책상을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민우를 너무나 괴롭게 만듭니다. 민우가 화가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데이터가 무슨 소용이야. 결국 실패한 건 변함없는데. 시간 낭비만 한 것 같아. 이제 그만두고 싶어. 애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민우는 가방을 챙겨 비 내리는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빗방울이 차갑게 뺨을 때리지만 마음속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습니다. 민우는 공원 벤치에 앉아 젖은 옷을 방치한 채 멍하니 바닥만 바라봅니다. 민우가 빗소리에 묻히듯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완벽한 게 있긴 할까? 누구는 단번에 성공한다는데 왜 나는 매번 제자리 걸음인 거야? 실패는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야. 깜빡 잠이 든 것일까? 눈을 떠보니 민우는 낯선 풍경 속에 서 있습니다. 공원의 벤치는 사라지고 사방이 수만 개의 유리병과 전선으로 가득 찬 낡은 목조 작업실입니다. 공기 중에는 기름 냄새와 타는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민우가 당황하며 주변을 살피며 이렇게 말했다. 여긴 어디지? 분명 공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낡고 이상한 기계들이 많은 방에 와 있는 거야? 꿈인가? 이 냄새는 너무나 실제 같은데. 작업실 안쪽, 희미한 가스등 불빛 아래에서 한 노인이 돋보기를 들고 작은 필라멘트를 매만지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옷에는 검댕이 묻어 있습니다. 그는 민우의 인기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험에 몰두합니다. 노인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대나무 섬유도 견디지 못하는군. 9998번째 재료도 탈락인가? 하지만 괜찮아. 적어도 이 재료는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 민우는 노인이 말한 숫자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9998번이라니 자신은 고작 20번의 실패에 포기하려 했던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민우가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거의 10,000번 가까이 실패하셨는데도 괜찮으시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실 수 있죠? 노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열정과 호기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내려놓고 인자하게 웃습니다. 노인이 민우를 향해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실패라니. 이복의 청년,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네. 나는 단지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9998가지의 방법을 성공적으로 찾아냈을 뿐이라네. 민우는 노인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표현은 민우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습니다. 민우는 노인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민우가 눈을 크게 뜨며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낸 게 성공이라니요. 어르신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어떻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노인은 작업대에 놓인 일기장을 펼쳐 보입니다. 그곳에는 실패한 수만 가지의 실험 기록이 정갈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자신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토마스 알바 에디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디슨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에디슨이라네. 사람들은 나를 천재라고 부르지만 사실 나는 누구보다 많이 틀려본 사람일 뿐이야. 모든 시도는 지식이라는 자산으로 남는 법이지. 에디슨은 민우를 데리고 작업실 구석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수천 개의 타버린 전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쓰레기 더미였겠지만 에디슨에게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에디슨이 쌓인 전구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들을 보게. 하나하나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지. 이 재료는 너무 빨리 타버려. 이 가스는 위험해. 이런 지식들이 모여 비로소 세상을 밝힐 단 하나의 빛이 되는 걸세. 민우는 자신의 드론 파편을 떠올렸습니다. 20번의 추락은 20가지의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비로소 자신이 했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민우가 깨달음을 얻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가 틀렸을 때마다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에디슨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제가 찾은 안 되는 방법들도 결국 정답으로 가는 계단이었네요. 에디슨은 민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격려합니다. 그리고 민우의 손에 작은 전구 하나를 쥐어줍니다. 그 전구는 차갑지만 민우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일기 시작합니다. 에디슨이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맞네. 포기하는 순간이 진짜 실패라네. 계속하는 한 그것은 과정일 뿐이지. 자, 청년.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 말을 명심하게. 작업실의 가스등 불빛이 갑자기 강해지며 민우의 시야가 하얗게 변합니다. 에디슨의 웃음소리가 멀어지며 다시금 빗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민우는 천천히 눈을 뜹니다. 민우가 벌떡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다. 에디슨 할아버지. 아, 꿈이었구나. 하지만 손바닥에 남아있는 이 열기는 뭐지? 그래,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아직 나에겐 찾아내야 할 안 되는 방법들이 남아있으니까. 민우는 빗속을 뚫고 다시 학교 과학실로 달려갑니다. 불이 꺼진 과학실 문 앞에 수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습니다.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수아 앞에 섭니다. 그의 눈은 아까와 달리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우가 활기차게 이렇게 말했다. 수아야.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까 그 20번째 실험 결과 있지? 그게 왜 안 됐는지부터 다시 분석해보자. 우린 방금 20번째 지식을 얻은 거야. 수아는 민우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라면서도 안도하며 미소 짓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과학실 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엉망이 된 드론 부품들이 이제는 해결해야 할 흥미로운 퍼즐 조각처럼 보입니다. 수아가 노트를 펼치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 민우야. 사실 나도 아까 분석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모터 출력이 날개 각도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이번엔 이 부분을 수정해서 시도해보자. 민우와 수아의 밤샘 작업이 시작됩니다. 납땜 인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민우는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는 대신 오케이, 이건 아니었어. 다음, 이라고 외치며 활기차게 나아갑니다. 민우가 코드를 수정하며 즐겁게 이렇게 말했다. 좋아. 25번째 방법도 탈락. 하지만 덕분에 전환 문제라는 걸 알아냈어. 에디슨 할아버지가 보시면 칭찬해 주시겠는걸? 정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 어느덧 대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학생이 각자의 발명품을 들고 강당에 모였습니다. 민우의 드론은 여기저기 테이프가 붙어 있어 볼품없어 보였지만 민우의 표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당당합니다. 민우가 드론을 정비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99번의 추락이 있었기에 100번째 비행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아. 남들이 실패라고 부르는 내 기록들이 오늘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야. 민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과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우가 조종기를 잡습니다. 첫 번째 비행 시도 드론이 휘청거리더니 다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관중석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그러자 민우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센서 보정이 조금 덜 되었네요. 즉석에서 수정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 수정 과정입니다. 민우는 침착하게 태블릿을 연결해 설정을 바꿉니다. 수아는 옆에서 수치를 불러주며 민우를 돕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합니다. 심사위원들은 민우의 굴하지 않는 태도에 흥미를 느끼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심사위원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학생, 보통이 아니군. 보통은 당황해서 포기할 텐데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고 있어. 실패를 대하는 자세가 아주 훌륭해. 드디어 두 번째 시도. 민우가 스로틀을 올리자 드론의 모터가 경쾌한 소리를 냅니다. 드론은 공중으로 부드럽게 떠오르더니 그동안의 기록을 비웃듯 안정적으로 궤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민우의 눈에 감격의 빛이 서립니다. 민우가 환호하며 이렇게 말했다 뜬다. 드디어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있어. 수아야 봐. 100번째 방법이 드디어 정답을 찾아냈어. 우리가 찾아낸 안 되는 방법들이 드론을 공중에 붙잡아두고 있는 거야. 드론은 강당을 한 바퀴 완벽하게 돌고 민우의 발 앞에 정확히 착륙합니다. 관중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비록 가장 화려한 드론은 아니었지만 가장 끈질기게 도전한 드론이었습니다. 수아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다. 민우야, 정말 대단해. 우리가 그동안 쓴 5권의 오답 노트가 드디어 빛을 발했어.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대회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 민우는 예상치 못하게 특별기술상을 받게 됩니다. 심사평은 성과보다 그 성과를 내기까지의 과정과 분석 능력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장을 손에 쥔 민우의 손이 떨립니다. 심사위원이 상장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학생의 드론은 기술적으로도 우수했지만 실패의 기록들을 자산으로 삼은 태도가 인상적이었네. 진정한 발명가의 자질을 갖췄어. 축하하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가방 속에 든 상장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깨달음이 더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민우는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운동 경기에서 질 때도 예전처럼 좌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우가 밤하늘을 보며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인생은 정답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오답을 줄여가는 모험이라는 걸요. 에디슨 할아버지, 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며칠 뒤 민우는 교실에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한 친구를 발견합니다. 코딩 숙제가 안 풀려 책상을 머리로 들이받고 있는 친구를 보며 민우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민우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 어깨를 다독입니다. 민우가 친구에게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다. 야, 너무 괴로워하지 마. 지금 내 코드가 실행 안 되는 건 내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안 되는 방법 하나를 성공적으로 발견한 것뿐이지. 같이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친구는 민우의 말에 의아해하면서도 기운을 차립니다. 민우는 에디슨에게 배운 지혜를 친구들에게 전파하며 교실의 실패 해결사가 됩니다. 아이들은 실패를 숨기기보다 공유하며 함께 해답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교실 분위기가 바뀌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민우 말이 맞네. 틀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 오히려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되니까 더 빨리 배우게 되는 것 같아. 민우야, 고마워. 민우는 자신의 책상 위에 1만이라는 숫자를 크게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숫자가 아니라 가능성의 숫자입니다. 민우는 매일 아침 그 숫자를 보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를 얻습니다. 민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내 목표는 안 되는 방법 10가지 찾아내기. 그렇게 열흘이면 100가지 방법을 알게 되는 거잖아. 그럼 정답은 저절로 내 앞에 나타나겠지. 꿈속의 그 작업실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에디슨의 지저분한 옷과 타버린 전구 더미들. 그것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었다는 것을 이제 민우는 압니다. 민우는 자신의 일기장에 오늘의 시도를 꼼꼼히 적습니다. 민우가 일기를 쓰며 이렇게 말했다. 에디슨 선생님, 선생님이 밝힌 전구 덕분에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선생님이 남겨주신 말 덕분에 제 마음에도 불이 켜졌어요. 저도 언젠가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히는 사람이 될게요. 학교 옥상에서 민우와 수아가 노을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은 다음 발명품인 미세먼지 정화 로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도전이 되겠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가득합니다. 수아가 민우를 보며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도 10,000번 정도 실패할 준비 됐어. 민우 발명가님? 이번엔 내가 노트 10권 준비해둘게. 민우가 큰 소리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화면이 점점 멀어지며 두 고등학생의 열정적인 모습이 황금빛 노을 속에 녹아듭니다. 에디슨의 명언이 화면 중앙에 다시 나타나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민우가 노을을 향해 당차게 이렇게 말했다. 당연하지. 10,000번쯤이야 문제없어.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성공이니까. 자, 가자. 작동하지 않는 10,000번째 방법을 찾으러.